오늘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냈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선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서영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어제의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3%대 상승하면서 오늘 6,740선을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0.4% 오른 강보합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네, 오늘 반등의 불씨를 좀 찾아보자면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국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까지 들리며 오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죠. 이 소식에 오늘 삼성전자가 6%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로봇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관련 로봇주로도 강한 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틀간의 급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한 우리 시장, 남아있는 기회들은 어디에 있을지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주식 라운지 시가갭 전략의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또 시장이 반등을 해준 만큼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해주신 급등락 메커니즘대로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또 짚어주셨던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대형주가 역시나 끌고 가는 시장이 좀 형성이 됐는데 이 반등 추세가 과연 계속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오늘 인사와 함께 전략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네, 폭락장에 주식을 매도해서 결과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증시 격언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수익은 가장 큰 공포 구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끈을 놓지 마시라고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죠. 자, 다행히 시장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변동성이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반등이 나오지만 우리의 종목들은 어떻죠? 생각만큼 그렇게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죠. 자, 오늘 방송 정말 중요하고요. 왜 이렇게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내 종목들은 잘 오르지 않는지, 시장의 대장주는 무엇인지, 시장을 이끌 주도주는 무엇인지요.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은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대범투자자문에서요.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증권방송 많이 보셨고 많은 전문가님들 보셨을 겁니다. 다들 훌륭하시겠지만 저는 특히 저만의 장점이 있다, 특화된 무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금융시장, 주식이잖아요. 저는 금융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금융공학을 전공해서 시장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적인 전략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장의 주도주를 빠르게 파악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주도주의 첫 신호를 포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가 갭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 방송에서 시가 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 갭이 무엇이냐면요. 갭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식은 뭐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매일 시장이 열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종가와 비슷하게끔 시작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시가가 전날 종가 대비해서 이렇게 큰 폭의 갭이 발생한 게 가격 공백이 발생한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가 갭이 발생되었다. 가격 공백이다. 전날 대비해서 오늘 시가와의 차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이 시가 갭이 왜 발생됐냐면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주식에 호재성 뉴스들이 있다. 그런 게 바로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 시가갭 뭐 1%, 2%도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시가갭이 나온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4%입니다. 4% 이상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된다. 전날 대비해서 오늘 시가가 4% 이상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요. 4% 미만 갭은요. 그냥 단순한 변동성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전날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것에 연동되는 단순한 변동성 또는 개별 주식의 뭐 호재와 악재들로 인해서 뭐 단순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변동성일 텐데 저는 4% 이상 갭은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신호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활용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전 호재가 시가 갭을 만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기라는 기업입니다. 삼성전기가 6월 9일 날이요. 6월 9일 날 화요일 날요. 시가가 5.89%. 나 이렇게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전날 종가 대비해서 이렇게 크게 갭이 발생되면서 뜬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날요. 무려 18%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자, 왜 이렇게 이 삼성전기 한때 시가총액 150조까지 올라갔던 이런 초대형주가 왜 이렇게 크게 올랐냐? 알고 보니까 그날요. 이렇게 개장 전에 레포트가 나온 겁니다. 삼성전기 목표가를 280만 원으로 상향한다라는 이러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시가갭에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시가갭이 나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좋은 소식들이 있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로 발전될 수 있고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될 텐데요. 돌파갭과 눌린 갭을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장중에 돌파하는 게 있고 그리고 갭으로 시초가 자체를 이렇게 갭으로 뜨면서 돌파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갭으로 뜨면서 시작하는 게 더욱더 상승 탄력은 높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돌파갭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에는요.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기간 이어진 뭐 두세 달 동안 이어진 그런 박스권의 상단이라던가요. 박스권의 상단이라던가
아니면은 전 고점이라던가요. 아니면은 뭐 특정 매물대가 가득 쌓여져 있는 그러한 구간이 주가 상승을 짓누르는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시가가 뜨면서 이렇게 돌파 갭이 발생되면요. 저는 그것은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다. 새로운 가격대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돌파 갭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언제 주식을 많이 팔고 싶으신가요? 언제 많이 파시나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본전 왔을 때 탈출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 지긋지긋한 주식 몇 년 동안 물려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본전됐다. 본전될 때 많이들 파시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돌파 갭이 나오게 되면요. 오늘이 신고가예요.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이 신고가다. 모두가 다 수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어차피 수익인데 뭐 수익을 좀 너그럽게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돌파 갭이 나오고 나면요. 많이 올랐지만 더욱더 가파르게 천장이 열리면서 상승 탄력이 확대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신고가에 대한 전략들도 헤지펀드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은 더욱 강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돌파 갭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돌파 갭 사례 한 종목 좀 살펴볼까요? SK스퀘어죠. SK하이닉스의 지주회사죠. 시가가요. 5.96% 뜨면서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날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떤 기간 조정을 마치고 이렇게 갭으로 뜨면서 시작했죠. 그 뒤로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가속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시가 갭이 연달아서 두 번 또 발생된 것도 보이시죠? 강한 종목들은 이러한 시가 갭들이 많이 발생된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돌파 갭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파 갭과 함께 눌림 갭도 우리는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눌림 갭은 뭐냐면요. 아무리 멋진 종목이라도 아무리 시장의 대장주라고 하더라도요.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급격한 주가 상승 뒤에는 이렇게 가격 조정 또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라도 나오게 돼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 때 20일 이평선 한 달 동안 20거래일이죠. 한 달 동안의 가격 평균이죠. 이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이렇게 눌림 갭이 발생되고 난다라면요. 그것은 상승 추세로 이 조정을 마치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이 그러한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20일 이평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생명선이라고 불릴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횡보장 아니죠? 지금 하락장도 아니에요. 지금 역사적인 폭락장입니다. 역사적인 폭락장이에요. 이럴 때는요. 20일 이평선도 다 깨지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다 무너집니다. 지수도 무너지죠. 개별 종목도 무너지죠. 자,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무너지는 구간에서는요. 갭이 발생되지 않아요. 갭이 발생되지 않는데 드디어 어느 날 이렇게 갭이 4% 이상의 시가 갭이 발생된다라면요. 저는 그것은 어떤 하락 추세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하락의 기울기는 좀 완만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 갭을 이러한 시장을 판단할 때도 개별 종목의 힘을 판단할 때도 중요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눌림갭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이라는 기업이죠. 반도체 특수가스 기업이죠. 6월 5일 날이요. 6월 5일 날 20일 이평선, 이 빨간색 20일 이평선 여기서 이렇게 전날 대비해서 뜨면서 이렇게 갭으로 뜨면서 시작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63% 뜨면서 시작했네요. 물론 이날은 코스피가 5% 이상 급락 마감했어요. 그러한 시장에 연동되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자, 그 뒤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눌린 게 발생 후 종가 기준으로 최대 상승률 102%. 하락을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가갭만 보면은 되냐? 물론 이 시가갭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가갭 너무나 중요한데요. 저는요, 더욱더 엄격하게 이 3단계 프로세스를 다 걸쳐야 된다. 최고의 종목만을 뽑기 위함이죠.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이죠. 기업의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데 뭐 밸류에이션이라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측정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원래는 이것이 기업의 뭐 내재 가치라고 한다라면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와 근접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역사적인 급락장에서는요, 주가가 여기까지도 내려와요. 기업의 내재 가치와 현저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은 가장 큰 공포 구간에서 나온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될수록 우리의 기대 수익률은 커지게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은 뭐 기본적으로 뭐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투자의 3대 요소죠. 모두 골고루 다 체크하셔야 된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평가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요. 이 모멘텀도 봐요. 1번, 2번으로 사실 기업 분석은 끝난 거긴 한데 가장 중요하긴 한데 저는 좀 주가가 좀 빠르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도 들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모멘텀은요. 주가 상승의 촉매예요.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테마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테마주랑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테마라는 것은요. 테마주는요. 테마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죠. 그리고 이 테마가 조금이라도 악화되거나 소멸되면요. 수직 하락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서 우리는 테마주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요. 모멘텀은 주가 상승의 명분으로만 작용해요. 이게 발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시가갭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고 그리고 펀더멘탈, 기업의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는 작용되지 않고 이게 나오면 더 빠르게 그냥 상승으로만 작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난한 주식시장을 이기시려면 이러한 세 가지 엄격하게 깐깐하게 기업을 분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큰 호랑이, 제 이름이죠. 그래서 대오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시가갭, 4% 이상의 시가갭이 나오고 그리고 거래대금, 시장의 힘이죠. 돈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냐. 이 거래대금이 집중된 종목들을요. 한 번에 이렇게 빠르게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자,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HTS에 있는 다 기능이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수식만 말씀드리면요. 누구나 입력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선물을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차트 많이 보시잖아요.
차트 보실 때 이렇게 차트에 종목명만 입력하면은 빨간색 위로 갭상승 신호 이렇게 나오는데 이날 나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눈에 갭이 많이 발생됐는지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공부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불확실성과 또 변동성이 남아있지만 반등할 때는 무섭게 올라줬던 만큼 우리가 전략과 기준을 한번 세워봐서 늦지 않게 기회를 포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략과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종목이 다 강하게 회복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종목들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전문가님이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가갭을 활용한 두 가지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략을 활용해서 직접 종목 포착해 보실 수 있도록 대호객 검색기까지 선물처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큰 호랑이라는 의미처럼 앞으로 시장에서 날카롭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도구인 만큼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노하우와 검색기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요새 시장의 난이도가 참 높다 보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파갭과 눌림갭을 활용해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에 저의 검색기를 통해서 나온 종목들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갭 사례 좀 볼게요. 삼성전기라는 기업이죠. MLCC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죠. 자, 4월 8일 날요. 4월 8일 날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돌파하게 됩니다. 무려 7.2%라는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그 뒤로 이렇게 돌파갭이 발생되고 나서 상승 추세가 확대되면서 370%라는 최대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원래는 그냥 전자부품 기업이었는데요.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죠. FCBGA를 통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슈퍼 리레이팅이 발생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성장하는 그러한 종목들도요. 이렇게 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라는 기업입니다. 4월 14일 날이요. 4월 14일 날 이렇게 이어진 횡보 구간에서 돌파를 하고 그날 시가가 5%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요. 그 뒤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 추세가 나왔다. 그래서 170%의 최대 상승률 흐름이 나왔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PSK 반도체 소부장이죠. 4월 15일 날 이렇게 전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갭이 발생되었고 그 뒤로 이렇게 148%라는 큰 폭의 최대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눌림갭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HPSP 반도체 장비주죠. 20일 이평선, 생명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빨간색 이 20일 이평선에 6월 9일 날 이렇게 전날 대비해서 갭으로 뜬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4.5% 상승하면서 갭으로 출발했고 그 뒤로 이렇게 눌림갭 발생 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 61.4%라는 최대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VM 반도체 장비주죠. 6월 4일 날 이날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이렇게 전날 대비해서 시가가 갭으로 뜬 게 보이실 겁니다. 7.3% 급등하면서 출발했고 그 뒤로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K시텍 반도체 소부장이죠.
6월 9일 날 2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갭이 발생되고 그 뒤로 이렇게 87%라는 최대 상승률이 발생됐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에 대한 이론을 배웠다면 이렇게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돌파갭과 눌림갭을 활용해서 실전에서 포착된 종목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단기간에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대 상승률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살아나면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이 또 오랜 기간 시장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도 내 투자 전략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노하우를 토대로 지난주에 짚어주신 네 종목이 모두 다음 날에 또 반등이 나온 만큼 결과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종목들 오늘 방송 말미에 또 히든 공략주로 준비를 해주신 만큼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참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반등이 나와도 아직은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또 항상 시장 객관적으로 예리하게 살펴봐 주시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현재 시장 그리고 반도체 섹터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매우 중요해요. 아무리 멋진 종목이어도 아무리 멋진 전략이라고 하더라도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어느 위치인가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시가갭으로 제가 시장의 힘도 시장이 지금 어느 국면에 있는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시가갭에서는 반등 신호가 포착되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선물이죠. 코스피 지수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요. 코스피 선물에서 지난 7월 10일과 7월 15일 날 두 번이나 최근 들어서 두 번이나 이렇게 4%나 시초가가 급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 기울기는요. 어느 정도 좀 완만해질 수 있는 상황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축소될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왜 코스피가 잘 가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흘러내릴까요? 왜 그럴까요? 코스피만 나왔어요. 코스피만 이 시가갭 반등이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이나 나왔다고요. 10일과 15일 날. 코스닥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강력한 매수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당연한 흐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별 종목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투자 마인드, 투자 철학이에요.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공포가 가득한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주식시장의 메커니즘,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은요. 이럴 때 주식시장이 재미없을 때 시장에 들어오시지 않으시죠? 시장이 올라가고 3천, 4천, 5천 넘어가고 시장이 좋을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객장으로 달려가서 증권 계좌를 이렇게 새롭게 여시고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들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는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이든 고점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주식 사이클상 폭락이 언제 나오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폭락을 피해야 되잖아요. 폭락이 언제 나오냐.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요. 폭락이 잘 나오지 않아요. 주가가 고점에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좀 과열됐다 하더라도요. 대단히 큰 폭락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한 15% 밀리고 이쯤 되면요. 이제
시장의 비관론이 팽배해지죠. 반도체 모건 스탠리, 반도체 저승사자들 너무나 유명하죠. 반도체 이익 꺾인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이제 공포가 가득하면서 점점 추락하게 되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요.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10% 이상의 대폭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락, 매도 클라이맥스가 터지고 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대폭락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요. 뒤에도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은 알겠고,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큰 상승은 언제 나오냐라는 것이죠. 폭락이 꺾이고 가장 이렇게 낮을 때 대폭락이 나온다라면 상승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데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셨을 때, 객장에 갔을 때 증권 계좌 열고 이렇게 하루에 10% 급등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럴 때는 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별 종목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수는 이럴 때 급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폭락이 있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바닥의 영역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가갭이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폭락의 영역에서요. 가장 큰 폭락 뒤에 가장 큰 상승이 있다. 이게 바로 한 몸으로 엮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대폭락은 좀 피하기가 어렵고, 물론 밸류에이션으로 어느 정도 현금 조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폭락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상승장에 있으셔야 되는데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공포가 팽배할 때 지금 시장에 남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 사람이 다 팔고 나면요. 주가는 이렇게 팔 사람이 더 이상 없으니까, 아니 10%나 넘게 폭락했으니까 그러면 개별 종목은 그 배로도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주식 안 팔았어요. 그럼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큰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시장에 남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터 린치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월가의 영웅, 마젤란 펀드의 피터 린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요. 월가의 전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13년 동안요.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13년 동안 27배의 수익을 달성했어요. 원금 1억 투자했었더라면 뭐 28억이 됐겠죠.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고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고 보면요. 29%다. 코스피 연간 수익률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지만 뭐 7, 8%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미국 지수 한 10% 정도이고 전설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지난 장기간 수십 년간에 걸쳐서 약 한 20% 정도인데 정말로 대단히 큰 성과를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운영하는 동안 이 13년 동안요. 블랙 먼데이죠. 1987년이죠. 하루 만에 주가 다우지수가 20% 넘게 폭락이 나왔는데 이러한 해에도 연간 기준으로는 플러스 수익으로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잘하는 건 알겠고, 그러나 세계 최고 펀드죠. 세계 최고 펀드에 가입했지만 여기 가입자들의 상당수는요. 뭐 절반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상당수들은 손실로 시장을 떠나가게 됩니다. 즉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연히 주식이라는 게 좋을 때 투자하잖아요. 좋을 때 들어와서 하락하면 겁나서 매도하고 손절 처리하고 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핵심은 변동성을 견디며 끝까지 버티는 데 있다. 우리 지금 변동성이요.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커져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하게 힘겹게 일군 자산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계속해서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했어요. 피터 린치는요,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악재가 팽배한 그러한 시장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제가 명쾌한, 명확한 전략, 솔루션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아셔야 될 텐데요. 베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저는 주식을 가득 담고 있어야 될 때다. 상방 룸이 크게 열려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상대적으로 하방의 폭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공포가 지금 많이 커져 있기는 하지만요. 왜냐하면 이 마켓 밸류에이션, 이 시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PER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많이 보게 되는데 현재 지금요. 6배 이하에 6배 이하. 평상시에 뭐 평균으로 치면 10배 정도 되고, 그리고 멀티플 확장 오면 유동성이 많을 때는요. 13배까지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IB들은 우리나라 코스피들을 향후 1년 내에 뭐 10,000포인트 이상 정도는 간다라고 그렇게 전망들을 많이들 하죠.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님, 너무 어려워요. 뭐 PER 이런 것들. 그렇다면요, 저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 20년 역사 동안 가장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고 이제 자본시장의 끝이다, 종말이다, 자본시장의 종말이다라고 그러한 말들이 나왔던 08년 금융위기 때가 있잖아요. 08년 금융위기 때. 그때가 2,000포인트가 넘다가 코스피가 900포인트 이하로 추락했죠. 지금 이익이 같다라면은 지금 코스피가 1,000포인트 이하에 있다. 그거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 남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등, 상승이 크게 나올 때는요. 대장주들을 잡으셔야 될 텐데 그러한 전략들을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시장이 사실 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시장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 중요한데요. 목요일 날 새벽이죠. 목요일 날 새벽,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글로벌 빅테크들, 구글이랑 인텔 실적 발표가 있죠. 이때 AI 캐펙스 확대에 대한 그런 가이던스,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요. 시장은 조금씩 안정을 좀 찾아갈 수가 있겠다. 그러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기업이 어디예요? 글로벌 빅테크잖아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채권까지 발행해가면서 AI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안 할래, 못 할래, 이거 수익성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은 매우 큰, 아주 큰 하락이 나오겠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시장 컨센으로는 64조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한 600%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러한 수익성 개선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도체 때문에 많이들 웃으셨고 힘들기도 하고 너무나 애증의 종목이죠, 반도체. 그렇지만 저는요, 반도체 투자하셔야 된다. 오늘도 보셨겠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도 시장을 그동안 이끌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거든요. 시장을 이끌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는 것이죠. 저기 바닥에 숨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
그동안 안 빠졌다라고 시원하게 반등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김대우 전문가의 시가갭 전략이 좀 필요한 것이고 시장의 대장주를 좀 한눈에 좀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반도체에 투자하셔야 되냐면요. AI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요. AI가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자, 우리 개인이든요, 기업이든 국가든 이 AI는 생존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생존 경쟁, 군비 경쟁에 나섰어요. 그게 무엇이죠? 가격을 보지 않아요. 가격을 보지 않고 최첨단, 최신 무기들을 탑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위대한 나라입니다. 세계 1등, 시가총액 1위는 뭐 미국의 엔비디아겠죠. 그런데 세계 1등 영업이, 기업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예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뭐 89조 원 정도로 뭐 시장 컨센을 훨씬 뛰어넘었었죠. 그러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도 업종이에요. 이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다. 시가갭이 가장 많이 뽑힌 그런 종목들 제가 체크해봤습니다. 저 감으로 투자하지 않죠. 데이터로 투자합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분석을 해보니까요. 저의 검색기에 가장 많이 뽑힌 종목들 10종목을 좀 체크를 좀 해봤어요. 횟수, SK스퀘어 28회, SK하이닉스 24회, 삼성전기 23회, 삼성전자 다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 기업들 올해 뭐 시장 안 좋다라고 하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 기준까지의 수익률인데요. 정말 시장을 크게 이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이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 실적이 이익 증가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시장 수급 쏠림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요. 지금 중요한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P에서 Q로 넘어가는 단계다. 가격이죠. 가격에서 이제 양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그동안은요. 올해 상반기까지는요. 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러한 랠리가 좀 펼쳐졌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출하량이 증가합니다. 대규모 증설이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 예정이에요. SK 최태원 회장님 5년 내로 웨이퍼 생산량 2배로 높인다고 말씀하셨죠. SK 하면은 삼성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야말로 정말 양산전자라고도 불릴 만큼 정말로 값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만드는 게 바로 삼성전자죠. 대규모 증설이 계획되어 있다. 출하량 확대가 예상된다. 자, 그렇다면 공장 지으면 어떻게 되죠? 장비부터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비부터 깔고 들어가고 그렇다면 우리 소부장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장비부터 이익이 급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죠. 그렇다면 이제 소재 기업들까지도 그렇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지금은요. 우리가 세계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에서 급등했을 때 테슬라가 전 세계 시총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지금은 반도체예요. 그리고 장기간 10년 동안의 성과를 측정해 본다면요. 반도체입니다. S&P 500, 나스닥, 기술주죠. 미국의 기술주, 그리고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요. 상승률을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7%로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반도체라는 게 등락이 커요. 그렇지만 결국 이
하락폭을 다 메꾸고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락이 크다라는 것은요. 올라가는 폭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3% 정도 손실 나면요. 원금 회복하려면 50%가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다 회복하면서 올라간다. 엄청난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지만요. 반도체는 투자에 주의할 시점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실적 피크아웃은 아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이익 전망치가 괜찮다.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반도체 섹터와 함께 시장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시가갭의 반등 신호가 코스닥에서는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코스피에서는 2번이나 포착이 된 만큼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새 많은 분들이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지 답답함을 또 호소해 주시는데 전문가님이 급등락의 메커니즘 또 급락 후에 찾아오는 반등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신 만큼 현재 시장을 좀 이해하고 앞으로를 대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하이라이트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짚어주신 종목들이 다음 날에도 빠른 반등을 보여준 만큼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히든 기업은요. 정말로 매력적인 기업이다. 보석 같은 기업이다. 제 가슴이 좀 설레는 그러한 기업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제가 설명 왜 드렸을까요?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체 장비주고요. 대규모 증설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 시가갭 전문가죠. 시가갭은 시장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가갭이요.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고요. 저번 달에 무려 6번이나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대 지금 하락률이 잘은 보이시지 않을 테지만 27% 정도인데요. 지금 SK하이닉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정도죠.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40% 정도죠. 하지만 이 코스닥 소부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장주겠죠. 거래대금이 가장 최상단에 위치한 그러한 대장주다. 최근에도 이렇게 시가갭이 발생되고 그 뒤로 견고한 흐름 그리고 지수 급락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발생됐다. 매력적인 그러한 가격권까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당연히 저 펀더멘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들 아시죠? 2분기 영업이익이요.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80%라는 경이로운 큰 상승, 큰 수익성 개선이 나온다. 오늘 방송 끝나고 공부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 종목 제가 전략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시가갭 기법 교육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멋진 종목, 멋진 전략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에 아주 매력적인 히든 공략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세한 종목명과 전략은 전문가님의 공부방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공부방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대호라고 세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 보신 히든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님의 대호갭 검색기까지 선물처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반등할 때도 힘이 강한 종목을 빠르게 포착하실 수가 있는데요. 차트 위에 빨간 색깔 화살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차트도 기준을 잡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투자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까지도 전문가님께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편한 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7월에 투자 고민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전문가님의 공부방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가갭 전략 알려주신 김대호 전문가님과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식 라운지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